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저와 아내가 매달 꾸준히 모아가기로 약속한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 흐름 창출을 목표로 모아가고 있는 수비수, 미국 배당 다우존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산의 성장을 책임지는 공격수, 미국 테크 탑10입니다. 채널명 때문에 제가 배당주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배당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안정적인 노후 시스템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엔 배당주와 성장주가 늘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왜 나스닥 100도 아니고 개별 빅테크도 아닌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미국 테크 탑10을 연금저축계좌에 평생 담아갈 적립식 종목으로 선택했는지 그 고민의 과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6년 2월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즌을 지나며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명확합니다. AI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돈을 쏟아붓는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젠 AI 과잉 투자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비관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마음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투자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6년 아마존은 지금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그저 책을 팔고 영화 DVD나 음악 CD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 정도에 불과했죠. 당시 아마존의 순이익률은 고작 1, 2% 수준이었습니다. 남는 게 별로 없어 소위 박리담회로 연명하던 시절이었죠. 월마트나 토이저러스 같은 오프라인 공룡들의 눈치를 보며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프 베조스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쇼핑몰에서 힘들게 번 돈, 그 소중한 유통마진을 털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의 쇼핑몰 서버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남들에게 서버를 빌려주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당시 월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당시 뉴스 기사를 보면 아마존이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투자 비용에 대한 지적과 같은 부정적인 시각과 향후 10년간 혁명적 변화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이 공존했던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아마존의 영업이익 70% 이상이 바로 그 위험하고 무모했던 도전 AWS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혁명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견이 현실이 되었고 10년의 변화가 아니라 20년 넘게 변화를 이끌며 클라우드 산업을 지배하고 있죠. 만약 그때 월가의 비웃음과 투자자들의 비난이 두려워 아마존이 투자를 멈췄다면 지금의 아마존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처음엔 미친 짓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아마존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매출을 공시하고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올해 AI 관련 지출을 2천억 달러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죠. 20년 전에도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며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죠. 빅테크가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믿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타이탄입니다. 한때 주식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애플카입니다. 2020년 말 시총 1위 기업이었던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꾼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면 테슬라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이었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장밋빛 미래를 믿고 애플 주식에 혹은 애플카 관련 부품주에 돈을 묻었습니다. 애플은 진심이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결국 포기로 끝났습니다. 차를 한 대도 출시하지 못한 채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되었죠.
시총 1위 기업도,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도, 10년이라는 긴 시간도 결국 성공시킬 수 없는 도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2021년 마크 저크버그는 페이스북의 사명까지 아예 메타로 바꿨죠. 이제 우리는 SNS 회사가 아니라 메타버스 회사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당장 메타버스 세상이 열릴 것만 같은 분위기였고 투자자들은 메타버스 관련주를 찾아 투자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메타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내놓은 결과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사진처럼 어설픈 그래픽은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고 메타의 주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빅테크도 판단 착오를 하고 때로는 수십조 원짜리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대박나는 사례를 보며 부러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 집중 투자, 심지어 그것이 빅테크라 할지라도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이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운이 따라주면 지름길이지만 운이 안 따라주면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 아마존이 클라우드 제왕이 될 걸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도 극소수일 겁니다. 반대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시총 1위 기업 애플이 애플카 도전에서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도 극소수였을 겁니다. 성공할 것 같은 도전이 실패하고 실패할 것 같은 도전이 성공하는 일은 투자의 세계에서 생각보다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쟁터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승자를 미리 알아맞힌다는 건 오만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도전에선 절대로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제 능력으론 예측이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살아남을지를 예측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한 주라도 더 모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 편히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기업 상위 10종목을 골고루 모아가는 겁니다. 물론 10종목을 번거롭게 따로따로 모아가지 않고 하나의 ETF로 모아갈 겁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살아남는 기업만 내 바구니에 담긴다. 아마존이 클라우드로 성공해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ETF는 알아서 아마존 비중을 늘릴 겁니다. 애플이 전기차에 실패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ETF는 알아서 애플 비중을 줄이거나 더 잘 나가는 엔비디아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밤새워 기업 분석을 하지 않아도 실적 발표 때마다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스템은 냉정하게 상위 10종목만 가려낼 것이기에 저는 그냥 모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무엇을 모을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 기업을 장기 적립식으로 모아가다 보면 주가 흐름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대신 ETF를 모아가는 경우엔 개별 기업의 주가 움직임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이 시스템을 믿고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나스닥 100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 적립식 투자로는 상위 10개 종목이 100개 종목보다 심리적으로 더 우세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소유감 때문입니다. 1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내가 이번 달에 투자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스닥 92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 CEO는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탑10은 다릅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넷플릭스, 팔란티어.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고 실제로 매일매일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락장을 버티는 팬심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제가 이 ETF에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중 20만 원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AI 칩을 만드는데 활용될 겁니다. 그리고 18만 원은 애플의 팀 쿡이 아이폰을 만드는데 활용되고 있죠.
이렇게 투자하는 돈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잠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애정과 확신이 있어야만 주가가 하락해도 기회라는 생각으로 수량을 늘려갈 수 있죠.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투자와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비슷한 ETF가 많은데 왜 하필 제가 솔 미국 테크 탑10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장에는 훌륭한 대안들이 많습니다. 순자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도 있고 환해지 상품인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H라는 상품도 있죠. 다른 운용사의 좋은 상품들도 많습니다. 솔 미국 테크 탑10을 선택한 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선택이자 취향일 뿐입니다. 제가 솔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솔은 후발주자답게 총보수를 낮게 책정하여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수수료 0.01% 차이는 복리로 계산했을 때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 비용을 파격적으로 더 낮춘 플러스 미국 테크 탑10도 있지만 순자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쉽게도 제외했습니다. 둘째는 가벼운 가격입니다. 더 먼저 상장한 ETF들은 한 주당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서지만 솔은 1만 원 중반대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수량을 모아가는 재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점심 먹고 마시는 커피 몇 잔 값이면 솔 한 주를 살 수 있습니다. 자투리 돈이 생길 때마다 부담 없이 한 주, 두 주씩 모아가는 그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다른 ETF를 모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또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어차피 방향은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든 자신만의 확신을 갖고 묵묵히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시장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빅테크 주가의 부진한 흐름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던 폭발적인 동력이 잠시 길을 잃은 모습이죠. AI 과잉 투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과 논란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확률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천문학적인 AI 투자가 결국 실패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공격적인 투자를 꺼렸던 애플과 같은 보수적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입니다. 다행히 그 방어력 좋은 기업들은 이미 이 탑10 바구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막대한 투자가 결국 폭발적인 혁신과 수익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AI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은 후발주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격차를 벌리며 질주할 것입니다. 물론 그 미래의 승자들 역시 이 탑10 바구니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자본력의 격차입니다. 작은 기업들은 한 번의 트렌드 예측 실패나 투자 실패가 곧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수백조 원의 현금을 주고 있는 빅테크들은 다릅니다. 설령 이번 AI 베팅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또 다른 미래 먹거리를 찾아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실패가 곧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 중소형 기업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거대한 자본의 해자가 우리가 빅테크에 투자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확률적 근거입니다. 앞으로도 주가는 수없이 출렁이고 지루한 횡보장으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미국 상위 10개 기업 혹은 100개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혁신을 이뤄내며 결국 우상향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돈이 많은 상위 10개 빅테크 기업의 흥망성쇠를 댓글로 걱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보면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 속에서 빅테크가 망할 확률보다 당장 미래에 우리들의 평범한 직업이 먼저 사라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3개월의 횡보를 견디지 못하고 종목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횡보하고 하락할 때 조용히 수량을 늘려가겠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이번 달에도
당장의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수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려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을 쏟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대신 각 분야의 1등들이 모여있는 ETF를 하나 선택하고 그저 묵묵히 모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1등 기업의 지분이 차곡차곡 쌓이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